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내고요. 이게 수업 시간에 녹화를 했었는데 왜 다시 찍냐면 첫 번째로 이게 제가 조금 많이 절어요. 막 역동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해서 여러분이 내신 복습용으로 보실 때 깔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인권하고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수업 현장을 찍었더니 고2인데 대답하는 수준이 거의 중학생 수준이고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여러분 창피하실까봐 다시 혼자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응? 또 이제 이거는 미리 안 하고 시험 전날에 이 벼락치기용으로 쓰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용학의 전라도 가시내입니다. 먼저 작품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알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우선 이 작품을 쓴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돼요. 이용학은 언제 때 시인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라 그랬어요. 이 작품도 1930년대 후반에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용학은 일제강점기 때 무슨 내용을 자주 말했냐면 이 당시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민족을 많이 괴롭히고 또 우리나라 땅 빼앗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민족들이 저기 북쪽으로 떠돌아다닙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떠돌아다니는 유랑민 혹은 유이민이라고도 해요. 이 유랑민, 유이민이 된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해서 많이 노래를 했고요. 이런 유랑민의 비애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 전라도 가시내도 마찬가지고요. 모의고사에도 꽤 많이 나왔던 작품이 전라도 가시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요. 이 작품은 서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 이게 조금 중요한데 서사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란 뜻이야. 이야기. 작품이 시인데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서사적인 요소 구성을 취하고 있어요. 누구냐? 여기 나오지만 함경도 출신 사내가 있어요. 다시 함경도 사내가 있어. 함경도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지도로 하면 북쪽 제일 끝이야. 북한의 제일 끝. 그래서 북쪽 끝에 서온 이 사내와 그 다음에 저 아래 남한의 저 아래 전라도에서 온 가시내 여자가 있단 말이야. 여기는 어디다? 우리나라 남쪽 끝이야. 이해되셨어요? 얘네 둘이가 어디서 만나냐면 북간도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나요. 왜 그랬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들이 유랑민, 일본 놈들 피해서 떠돌아다녔으니까 특히 이 북간도라든지 만주 요 지역으로 많이 갔단 말이야. 중국 쪽. 됐어요? 그래서 이 함경도 산에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가시내도 마찬가지고 어떤 민족인 거야? 유랑민인 거야. 떠돌아다니는. 이해됐어요? 누구 때문에? 일본 놈들 때문에.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 북간도에서 만나요. 북간도에서도 술막이라고 하는 술집에서 만나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너는 어땠니? 나는 어땠니?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시가 요 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 남자의 함경도 출신이고 전라도 출신이냐로 설정해냈냐 이거야. 왜 그러냐면 얘네 둘 다 뭐하는 애들이다?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다. 근데 북쪽 끝이건 남쪽 끝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다 뭘 했다? 유랑민이 많았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건 유랑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요 비애를 나타내기 위해서 북쪽 끝, 남쪽 끝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이 당시에 이런 아픔이 있었어. 다시 이런 보편적인 아픔이 있었어, 상처가 있었어를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북쪽 끝, 남쪽 끝으로 설정을 해놨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1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너 알록 조개, 얼룩무늬 조개예요? 사투리예요? 너 얼룩무늬 조개에다가 입을 맞추며 자랐니? 혹은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뭐뭐처럼 표현 방법 뭐예요? 직육법. 눈이 바다처럼 푸를 뿐더러 까무잡잡한 네 얼굴 가시네야 했단 말이야. 아, 그러면 눈이 바다처럼 푸른색이고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애가 누군 거야? 그렇지. 가시네인 거야. 여기 부분은 뭐다? 가시네 외양을 보고 설명해 주는 거 국어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묘사해 주는 부분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왜 하필 푸른색이 많은데 바다처럼 푸른 거예요? 전라도 끝에 뭐가 있어? 남해 바다가 있잖아. 그치? 전라도 가시네기 때문에 그 남해 바다의 이미지를 환기 떠올리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하필 푸른색의 바다를 가져온 거야. 됐지? 마찬가지로 까무스레한 얼굴도 마찬가지겠죠? 바닷가에서 햇빛을 받으니까 까무스레한 가시네의 얼굴인 거야. 됐어? 그리고 또 사내가 왜 이렇게 말해요? 너 얼룩무늬 조개에 입 맞추며 자랐니? 왜 그런 거야? 얘 가시네가 어디 출신이니까? 전라도 남해 바다 출신이니까 너 어렸을 때 조개에다가 입 맞추면서 자랐니? 조개 많이 가지고 놀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가시네요. 그래서 나는, 그럼 이 나는 누구겠어요? 가시네한테 말 거는 나? 사내겠지, 그치? 함경도 사나이야. 나는 발을 얼구면은 밑에도 있어요. 발을 얼리면서 무쇠 다리, 철로 된 다리, 철교겠죠, 그죠? 무쇠 다리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야 알려주고 있어. 둘이 어디서 만났다 그랬어? 중국 북간도 술집에서 만났다 그랬어. 그런데 함경도 사내가 내가 어떻게 온지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왔다는 거야? 나는 발을 얼리면서, 그러니까 얘는 어떤 계절에 북간도로 오게 된 거야. 그렇지. 추운 계절에 발을 얼리면서, 얼어가면서 무쇠 다리, 무쇠로 된 그 철교를 건너온 함경도 사내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됐어? 이게 뭐 한 거겠어? 함경도 사내가 유랑한 과정을 알려준 거겠지. 발을 얼려가면서 그 단단한 철교를 건너왔어 라고 하는 건 내가 요 유랑 오기까지 쉽게 왔다는 거야? 어렵게 왔다는 거야? 그렇지. 어렵게 왔다는 거야. 힘겹게 왔다는 거야. 요게 시련 정도가 되겠죠. 얼리면서 왔으니까. 가기가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언 한번 가볼게. 계속 함경도 사내가 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보세요. 나 이제는 바람 소리도 호개 소리도 이제는 이란 뜻이야. 이제는 무섭지 않다마는 요건 뭔 소리냐? 자, 함경도 사내가 발을 얼려가면서 추운 계절에 어디로 왔어? 북간도로 왔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낯선 땅이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겠지. 그러니까 바람 소리만 들려도 호개는 밑에도 있지만 오랑캐 노래소리라는 뜻이야. 오랑캐가 누구예요? 중국인들이잖아, 그지? 그런 중국인들 노래소리도 이제는 무섭지 않다만, 그러면 언제는 무서웠다는 거야? 그렇지. 처음 왔을 때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건 여기 북간도 지역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익숙해졌다는 거지. 처음에 여기 북간도 왔을 때는, 중국 땅 왔을 때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무서웠고 오랑캐 노래소리만 들려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여기 좀 오래 있었나 봐. 그래서 익숙해져서 무섭지 않다만, 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않다만 어두운 등불 밑에 안개처럼 뭐뭐처럼 뭐예요? 시규법. 이 자욱한 시름을, 시름 뭐야? 근심 걱정이잖아. 이 근심 걱정을 달게 마시련다만이에요. 요건 뭔 소리냐? 내가 이제 여기 북간도 땅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름, 근심 걱정, 남의 땅에서의 이 근심 걱정을 달게 마실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소리잖아. 근심 걱정을 거부하고 회피,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참는 거 뭐라 그래? 인내 혹은 감내,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이 근심 걱정을 어느 정도 참을 거야, 받아들일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야.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 다음, 근데 어디서 흉참은 흉악하다, 참혹하다 이런 뜻이야. 어디서 흉악한 기별, 소식이란 뜻이에요. 소식이 나한테 뛰어들 것만 같아요. 요게 뭔 소리냐면 남의 나라 땅이잖아요. 그때 들리는, 어디선가 들리는 흉악한 소식은 뭐가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 뭐 아프다든지 죽었다든지 요런 흉악한 소식이 들릴까 봐 뭐 한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가족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흉악한 소식은 좋지 않은 거잖아, 그치? 남의 땅에 와서, 북간도에 와서 이런 불길한 소식이 들릴 것만 같아서 어떻다? 이게 핵심이야.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떠냐면 북간도는 두꺼운 벽도 없어. 집이 있으면 두꺼운 벽이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는데 이 두꺼운 벽도 없고요. 이웃도 못 믿어우냐. 우리 옆집의 이웃도 못 믿어온 북간도고요. 지금 술집에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어떻다는 거야? 벽도 못 믿겠고 이웃도 못 믿겠대. 그러니까 나 어떻다? 여기는 불신이. 믿지 못하겠는 이 지역이 어디다? 북간도다. 남의 땅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말하면 뭐야? 나 이제는 여기 이 땅이 익숙해져서 바람 소리나 중국인들 소리도 이제 무섭진 않아. 그리고 이러한 근심 걱정을 어느 정도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보다 어딘가 이 불길한 소식이 들어올릴 것 같이 여기는 불안하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불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요 땅이 어디다? 북간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있어? 그리고 지금은 이 북간도 중에서도 어디 있다? 술집에 있는 거예요. 누구랑? 여기 있는 전라도 가시네랑. 무슨 말인지 됐어요? 내용 이해 위주로 해. 표현 방법 같은 건 다 정리해뒀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 보자. 마찬가지로 계속 함경도 사내의 말입니다. 나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방자는 뭐냐면요, 거리낌이 없다라는 소리야. 나 요 함경도에서 북간도로 건너올 때 거리낌 없는 말을 품으면서 왔다라고 하는 건 뭐야? 내가 두려워하거나 가기 꺼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 나 두려움 없이, 거리낌 없이, 쉽게 말하면 당당하게 요 북간도까지 왔다는 거야. 됐어요? 그런 다짐을 하고. 또 하나는 나 눈포래, 이런 거 다 사투리인데 눈보라라고 하는 뜻이야. 나 눈보라를 뚫고 왔어. 아까 발을 얼리면서 겨울에 왔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때 눈보라를 뚫고 온 거야. 그러니까 눈보라는 화자 입장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렇지. 부정적인 뭐를 의미한다? 시련이나 고난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왔어를 함경도 사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가시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 얘기 했으니까 네 얘기도 좀 해봐, 이런 말을 할 거야.
됐지? 보자. 가시네야 말을 건네고 있어요. 너의 가슴 그늘진 숲속을 기어간 오솔길을야. 조금 어려워요. 자, 너는 누구야? 그렇지, 가시네지. 너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그늘진이야. 마음 속에 있는 그늘진 기억이니까 이 숲속이라고 하는 기억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 상처겠지. 그지? 너의 이 그늘진 숲속, 과거 기억을 어떻게 해? 그 기억의 오솔길을 내가 이 오솔길, 너의 기억의 오솔길을 헤매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은 뭐야? 가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늘진 기억, 과거 안 좋은 추억을 내가 헤매이고 싶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다? 너의 그늘진 기억, 과거 안 좋은 기억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듣고 싶어. 쉽게 말하면. 혹은 너한테 공감해주고 싶어 라는 거지. 이해돼? 과거 안 좋은 기억의 그 길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헤매인다는 거는 그 기억들을 다 보고 듣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한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술을 부어서 남실남실 술을 따라서 남실남실 이런 말 뭐라 그래? 넘실넘실. 술이 넘칠랑말랑 이런 뜻인데 넘치는 모양을 흉내냈으니까 을태요. 음성상징어 쓰였고요. 술 따라주면서 뭐다? 너의 가난한 이야기에 호의 잠겨다오란 말이야. 누구의 가난한 이야기? 그렇지. 가시네의 네가 살아왔던 가난한 이야기에 잠겨줘라고 하는 말은 뭐야? 그 생각에 깊게 잠겨서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줘? 그렇지. 나에게, 사내에게 이야기해줘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말 위주로 들어 얘들아. 뭐 글씨도 예쁘지 않고 막 버벅이고 막 난리다 하잖아. 그지? 내용 이해 위주로 들어주세요.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지금 이 함경도의 사내가 누구한테 계속 말을 걸고 있어요? 그렇지. 전라도 가시네한테 국어에서 이런 거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 그래. 근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한다라 그러면 독백체일까요? 대화체일까요? 그렇죠? 우선 그렇죠라고 대답을 할게요. 맞게 대답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이 대답이 돌아오지 않아도 대화체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네가 가시나겠죠? 가시냅니다.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석 달 전이면 두만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어디로 왔겠어? 이거 건너서 가시네가 북간도로 떠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넘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내가 가시네한테 그래, 네가 요 북간도로 오는 날 어쨌든 네가 두만강을 건너왔다는 이 유랑에서 온 석 달 전이면 됐죠? 가시네가 북간도로 언제 왔다? 석 달, 3달 전에 온 거야. 됐지? 그때면 단풍이 물들어서 가시네가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로 온 석 달 전은 계절이 언제인 거야? 단풍, 가을인 거야. 그때는 단풍이 물들어서 천리 또 천리 산마다 불탔을 텐데야. 리는 뭐라 그랬어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야. 1, 2에 0.4km 정도 된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천리, 천리, 또 천리, 몇 리야 총? 3천리야. 됐어요? 3천리라고 하는 길이 정도 되는 나라가 어디야? 애국가의 3천리 화려한 강산 어디예요? 우리나라야. 조선, 한국.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내용이 네가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로 온 석 달 전, 세 달 전에는 어땠다? 단풍잎이 물들어서 단풍잎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래서 이 삼천리 우리나라의 산마다 다 불탔을 텐데 진짜 산불이 났다는 게 아니라 무슨 색으로 산이 덮여졌다는 거야? 단풍잎 빨간색으로 덮였을 텐데를 불탔을 텐데라고 말한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말본새는 쉽게 이야기해보면 네가 두만강 건너왔다는 세 달 전에는 가을이어서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서 삼천리 우리나라 산마다 산이 다 빨갛게 불탔을 텐데 단풍잎으로 덮였을 텐데 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 가시네가 건너왔다는 석 달 전에는 이 우리나라 산의 풍경이 예쁘다 예쁘지 않다?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뻤을 텐데 됐어요? 표현상의 특징 정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징이잖아. 삼천리 정도 길이 된다. 우리나라의 특징을 갖다가 우리나라를 표현한 거,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 표현 방법 뭐라 그래요? 이건 대답 못하겠죠? 대유법이라 그래. 알겠죠? 그 다음 볼게. 근데 이렇게 풍경이 예뻤을 텐데 그래도 가시네는 외로워서 슬퍼서 초막 심합니다. 치마 폭으로 얼굴을 가렸더냐. 가을이라서 얘가 건너온 가을에는 우리나라 산이 빨갛게 덮여서 예뻤을 텐데 왜 얘는 외로워서 외롭고 슬픈 거야? 가시네는 어디를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외롭고 슬픈 거야. 낯선 땅으로 강제로 오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 뭐 한 거야? 운 거예요. 운 거. 풍경이 이렇게 예뻤을 텐데도 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리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계속 운율 형성하네. 두 낮과 두 밤. 뭐 이틀이겠죠. 이틀. 이틀을 또 두 쓰였네. 두루미처럼 직유법. 울고 울었던 거야. 누가? 가시네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낯선 북간도 중국 땅으로 왔기 때문에 외롭고 슬퍼서 계속 온 거야. 풍경이 예뻤는데도. 이해됐나? 오케이. 다음에 그리고 불술기. 불술기는 밑에도 있지만 기차예요. 기차. 혹은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저거를 햇빛이라고 설명해 주는 선생님도 있는데 사실 기차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기차가 가시네가 타고 온 기차겠죠. 이 기차가 구름 속을 달리는 달리는 것처럼 표현과 마찬가지로 직이지.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구름 속을 달리면 창문 밖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런 것처럼 기차가 구름 속을 달리는 것처럼 그 가시네가 타고 온 기차의 유리창이 흐리더냐야. 사내가 네가 북간도로 넘어왔을 때 유리창이 흐렸니? 물어보는 거야. 왜? 유리창이 흐리게 되는 건 어떤 거겠어? 이것 때문이야 사실. 이거 녹화 영상 찍을 때 너희들한테 왜 흐리겠니? 했더니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런 티 같은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유리창이 흐리게 보이는 건 왜 그러겠어? 소녀의 눈에 뭐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지. 눈물이 글썽였기 때문에. 그때 유리창이 흐리게 보였니? 물어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사내가 가시네한테 뭐 공감하고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거지. 너 그때 진짜 슬펐겠다. 유리창이 흐리게 보였지? 물어보는 거야. 위로해 주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언제 끝나죠? 자, 그래서 찰싹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취한 듯. 찰싹 이런 말 뭐라 그래? 소리를 흉내내는 을성어. 찰싹 부서지는 그 파도 소리에 취한 듯이 때로는 싸늘한 웃음이 소리 없이 새기는 보조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네는 이런 슬픈 얘기, 내가 건너왔을 때 슬펐던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지 않는 거예요. 싸늘한 웃음, 그냥 미소만 띠고요. 울 듯 울 듯, 이것도 운율이겠네. 울 듯 울 듯 울지 않는 전라도 가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더 화자가 어떻겠어요? 안타까움을 느꼈겠지. 차라리 엉엉 울면은 위로해주고 요랬을 텐데 울 듯 울음을 꾹 참고 있으니까 함경도 사내가 그거를 보고 더 안타까웠겠지. 됐나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함경도 사내니까 전라도 말 잘 못할 거 아니야, 방언. 내가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완벽하진 않지만 두어 마디 너의 사투리로, 어디 사투리야? 전라도 사투리로 때 아닌 봄을 불러줄게. 그럼 봐봐. 아까 함경도 사내가 북간도를 왔을 때, 유랑했을 때 계절은 언제였죠? 발이 얼려있다 그러니까 겨울이었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었어. 근데 그 겨울이 아니고요. 겨울이 끝나고 오는 이 봄은 긍정 부정? 긍정이야. 그럼 봐봐. 이 전라도 가신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봄은 언제를 의미하겠어요? 혹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광복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혹은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이 전라도 가시네가 어디로 돌아가는 시기겠어? 그렇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일제강점기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북간도 이런 술집 같은데 여성들이 많이 팔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봄이야? 때가 아직 아닌 봄이야. 아직은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얘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내가 서툰 전라도 사투리 두어 마디 해주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 그 기쁜 때 봄을 불러줄게. 이거 뭐 하는 행위야? 위로해주는 행위지. 그치? 됐어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하냐면 손때가 묻은 거야. 많이 쓴 거잖아. 손때가 묻은 건. 손때가 묻은 수줍은 분홍 댕기머리를, 댕기머리 알죠? 이렇게 길게 묶은 거 하나로 손때 묻은 수줍은 그 분홍 댕기머리를 휘휘 날리면서 휘휘 이런 말 뭐라 그래? 태워. 그죠? 그러면서 내가 너 전라도 사투리 두어 마디 해주면서 때 아닌 봄을 불러주면 너는 그 분홍 댕기머리를 휘휘 날리면서 잠깐이나마 일시적으로나마 너의 나라로 돌아가거라. 너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전라도 가시네니까 전라도겠죠. 그죠? 그러면 화자가 해주는 이 위로의 행위는 지속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일시적인 거야. 내가 두어 마디 전라도 사투리를 해서 때 아닌 봄을 이야기해주면 잠깐이나마 전라도로 돌아간 기분을 느끼렴이라고 해주는 부분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리을 하니까 리을이 이게 문제 출제가 지금 뭐라 그러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소녀의 옷차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나? 그거 아니죠, 그죠? 지금 현재의 옷차림인 거야.
자, 어쨌든 다음에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이야. 얼음길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야. 사내가 맞서야 되는 시련의 길일 거야. 고난의 길 이런 걸 거야. 얼음길이 밝아오면, 시련이 밝아오면 내 앞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눈보래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눈보라. 눈보라를 이 시련을 휘가 마치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거다. 그러면 눈보라, 얼음길이 밝아오고 막 눈보라쳐. 여기 무서워요. 추워요. 이렇게 거부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뭐 할 거야? 벌판에 우줄우줄 나선다는 거는 이 시련과 위기에 도망가지 않고 뭐 하겠다? 맞서겠다는 뭐예요? 다짐,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지. 이해됐어요? 시련에 회피, 도망가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고 그냥 당당하게 맞설 거야, 이런 소리. 됐습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노래, 즐거울 때 부르는 노래잖아.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야, 나는. 나 자국이잖아. 흔적. 또 없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내가 이 시련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얼음길에 우줄우줄 나서면 내 결말, 운명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비극적인 운명이야. 근데 그럼에도 나는 맞선다, 맞서지 않는다? 맞선다 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표현 반복 정도를 보면요. 뭐뭐도 없이 사라질 거야. 비슷한 문장을 이렇게 붙여놓는 거 뭐라 그러지? 그렇지, 대꾸법 이고요. 또 하나는 함경도 사투리, 이용학이 함경북도 출신이야. 경성 출신. 그래가지고 이런 함경북도 방언이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 방언이 많이 쓰였을 때 효과는 뭐예요? 그렇지, 향토성이라든지 토속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요거 중요하다 그랬어. 함경도 산해, 함경도는 북쪽 끝이야. 전라도 가시는 남쪽 끝이야. 왜 하필 이렇게 설정했다? 둘 다 뭐해? 북쪽 끝이든 남쪽 끝이든 지금 뭐예요? 강제로 유랑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보편적으로 북쪽이든 남쪽이든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이런 유랑의 고향을 잃은 아픔을 겪고 있다를 보여준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신나서 하는 수업이긴 한데요. 어쨌든 보시고 무슨 말인지 정도 내용 이해 정도를 하시고요. 우리는 서술형을 내는 학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막 이렇게 외우려고 머릿속에 다 많이 안고 가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선지가 물어보면 본문에 가서 이거 맞아, 아니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개소리만 골라야지, 이 마인드로 풀면 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만 이 강의를 통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이 정도까지 하고요. 녹화를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